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0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호출 날짜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였던 19일 이재명은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을 대통령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지 전략을 짜기 위함인데요. 좋게 말해 전략이지 미국에 얼마나 큰 선물들을 할 수 있겠냐. 대미 투자 규모 이것을 묻기 위해 재계 총수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실행할 투자 규모만 최소 1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26조 원. 이게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인 것이고 이 금액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우리 미국에게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힌 내용과는 별개의 투자 규모입니다. 반미주의자들을 고위관료직에 꽂아놓고 대체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부터가 참 이해 불가이지만 공산주의식 호텔 경제학 운운하는 무능한 이재명 덕분에 대한민국은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별 투자 계획을 보면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이 총망라됐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5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파운드리 공장과 R&D 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재명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투자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생태계 재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텍사스주에 삼성 공장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삼성이 투자 규모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제가 장난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이런 뉘앙스로 읍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18조 원의 추가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 원 규모의 고대역폭 메모리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인데 여기에 더해 SK온은 미국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합작 공장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자동차 그리고 각종 부품, 철강, 미래에너지 부분에 29조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12조 원을 들여서 미국 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주에 8조 원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LG그룹의 LG에너지 솔루션은 오하이오, 미시간, 테네시 등에서 배터리 합작 공장을 운영하고 건설하면서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테네시의 북미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어서 배터리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추가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 재건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죠. 우리나라 조선업을 이재명이 통째로 넘겨주진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HD 현대와 하나가 미국 내 조선시설 재건과 인력 교육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대한항공의 경우는 2033년까지 약 249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사 항공기와 GE 엔진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LG전선은 버지니아주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적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과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협력하는 등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일일이 전해드리지 못한 분야를 포함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나 희생하고 있는데 허구한 날 기업 총수들 불러들여서 달달 볶고 있는 이재명은 나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마치 입증이라도 하듯 반기업 입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좌파 진영 속 노동계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바라는 동시에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걸까요? 국내에 진출한 800여 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19일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암참 회장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의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암참은 이러한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유했으며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가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메시지 전달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원청업체와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노조가 파업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한다면 노조는 불법 파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파업만 계속하는데 피해를 본 기업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절대 못 받게 한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민주당 의원들도 머리가 있으니 다 알겠죠. 알고는 있으나 노란봉투법은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노총 등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이 워낙 두렵다 보니 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암참과의 면담을 마친 뒤에 노란봉투법을 수정할 수 없다.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민주당을 직접 찾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에게 찬물을 확 끼얹 듯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찾은 건 국내에 진출한 800여 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회장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날이었던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렇게 6개 경제단체 또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 위한 막판 호소에 나섰습니다. 6개 경제단체는 민주당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단체는 시행 시기만이라도 1년 이상 늦춰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민노총이 이재명에게 요구한 청구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악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때문에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저지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도 가세했습니다. 대학생 중심 신임연합체, 시국에 행동하는 대한연합, 이를 줄여 시대연 또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부담은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된다. 이 법은 노사 갈등의 해법이 아니라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채용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노력은 말짱 도루묵이다. 청년의 내일을 기준으로 법과 제도의 균형을 요구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사 모두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의 대폭 제한은 산업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지금도 정당한 쟁의는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쟁의 대상을 넓히고 있으며 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개별 귀책을 세밀히 따져야만 책임을 묻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류 스타트업 하나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성수기 하루만 허브가 멈춰도 고객 이탈과 위약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쟁의로 생긴 손해가 누구의 어느 행위 때문인지를 배송 라인마다 따져 입증하려면 스타트업은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음 분기 채용 공고는 사라지고 인턴 포지션부터 없어질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실제 노동쟁의와 파업으로 기업의 산업 손실이 상당합니다.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산업부 추산으로 불과 일주일 남짓에 핵심 산업 손실이 약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1일 손실 3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점거 파업도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는 불법 점거라 규정했고 회사는 일일 320억 손실 추정과 함께 누적 4억 달러 이상 손실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업이 택한 방어 전략은 투자 보수와 자동화 전환 가속, 채용 축소였습니다. 결국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청년 그리고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의 미래는
규제가 아닌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규제를 통한 분배보다 성장을 통한 기회를 더 원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혁신할 때 창출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취업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듭니다. 경영권이 흔들리고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진 기업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 투자, 신기술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규 채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까지 애타게 호소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재명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인 24일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까지 모두 표결 처리할 예정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급격히 망할 전망입니다. 망할 땐 망하더라도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죠. 그러려면 건강을 지켜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요즘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저희 채널 단독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광고 영상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가 아니라 제가 직접 하는 광고이니까요. 광고를 끝까지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주셔서 건강도 챙기고 무시무시한 이재명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저에게 광고를 맡겨준 애국업체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까지 흔히들 사용하곤 하는데요. 특히 스트레스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깊은 수면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해야 할 취침 시간에 밤새 뒤척이거나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신 분들, 피곤함으로 업무와 학업에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과 회사원들, 교대 근무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서 침대에 눕기만 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년간 두뇌 건강을 중심으로 깊은 수면의 중요성을 연구해온 파마코바이오에서 검증된 원료들을 균형 있게 담아낸 일반 식품 가바멜라를 소개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바멜라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가바멜라의 주 원료는 가바와 멜라토닌입니다. 가바는 수면 중에도 생성되는 신경전달 물질로서 과도한 긴장과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고 깊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가바 섭취 후 수면의 질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 피로감 완화가 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바멜라 한 포 안에 가바 750mg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할랄, 코셔, FSSC 22000 등 국제 인증까지 완료한 가바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신호를 보내는 생체 리듬 조절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 또한 체내에서도 생성되지만 노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량이 현저히 감소됐기 때문에 따로 챙겨서 섭취해줘야 하는데요. 가바멜라는 천연 유래 공구번, 토마토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을 핵심 성분으로 선택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없는 안심 원료로 천연 유래 인증서, 비유전자 변형 인증서, 토마토 추출 분말 인증서까지 받아서 한 포 안에 100% 식물 유래 멜라토닌 5mg을 함유한 가바멜라입니다. 주원료 2종 외에도 감태 추출 분말, 마그네슘, 비타민 B12, L테아닌, 타트체리를 함유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워낙 눈밑 떨림이 심하기도 했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있는 이재명 때문에 잠을 좀처럼 쉽게 이루지 못해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매일 저녁 챙겨 먹었었거든요. 또 타트체리가 숙면에 좋다고 해서 해외 직배송으로 타트체리즙을 원래 사 먹었었어요. 타트체리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안 됐기 때문에 수입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타트체리 착즙 한 병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마그네슘과 타트체리 추출 분말까지 소량이긴 하지만 이 가바멜라에 함유되어 있어서 마그네슘과 타트체리를 따로 사서 먹지 않게 됐고요. 제 건강에 지출되는 돈도 아끼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 중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활동을 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정상인 대비 고혈압 위험도가 9%에서 15% 증가한다는 실립 연구 결과와 불면증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정상인 대비 약 8.11배 증가한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가바멜라 하루 한 포로 수면의 질을 개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홈쇼핑 쇼호스트가 된 것처럼 과장되게 오버를 하거나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이 가바멜라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제품 중에 단연코 1등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거의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가바멜라를 먹기 전에는 8시간 이상을 자고 일어나도 내가 8시간을 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4시간도 못 잔 느낌이었는데 이 가바멜라를 먹기 시작한 후에는 반대로 4-5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7시간 이상 푹 잔 느낌을 받아서 기상할 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심지어 알람 소리를 듣기 전에 눈이 미리 떠지기까지 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노년층은 물론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자녀분들, 그리고 한창 공부 중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등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이 가바멜라를 꼭 한번 추천해 보시거나 선물해 주시면 효과 진짜 좋아요 라는 말 꼭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가바멜라는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드실 수 있고요. 바닐라 맛이 나기 때문에 맛에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취침 30분 전 1일 1회 한 포 그대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최저가가 아니면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 저의 오랜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번 가바멜라 역시 저희 채널 단독으로 최대 40% 할인을 받으셔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단 최저가기에는 8월 말일까지 31일 일요일까지이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 내에 구매하셔서 훌륭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매 방법은 댓글 중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